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4월 15일 날짜로 제 책이 출간됐습니다. 박수! 책이 나오게 되면은 홍보 활동을 좀 띄게 되거든요. 우리 형님 누님들이 다들 잘 아시는 심사임당 님이라든지 웅달 책방님 채널에 이미 제가 출연을 했고 영상이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저랑은 약간 다르게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거든.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왜 이렇게 망했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형님 누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좀 있잖아요. 오늘은 요걸 한번 자세히 발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네이버 카페에서 25년도 11월 달에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뭐예요? 본인이 제주도에 이주할 예정인데 노영동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현재 제주도에 미분양 천지라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전세로 가야 되는지 고민이다. 한 줄 요약하자면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시 제가 굉장히 바쁠 시기여갖고 정신이 없어갖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댓글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부분은 상승 요인 위주로 썼는데 주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양극화 관점에서 제주시는 서귀포보다 강화하고 제주시 중에서도 노영동은 굉장히 힘이 강한 단지다. 제일 큰 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공급 부족은 굉장히 어렵다. 왜?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항상 지지부진합니다. 하락 요인도 하나 썼습니다. 2022년도 이후로 내국인이 뭐예요? 네덜란드 국민인가? 아니죠. 한국인이죠. 한국인의 꾸준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중이다. 그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통밥으로 딱 찍어보세요. 관광객이 감소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동안 귀촌 인구가 제주도로 갔다가 약간 만족하지 못하고 육지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통계적으로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제가 그때 당시 답변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주도도 여타 지방 소도시랑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재미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상승 요인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급률이거든요. 출전은 제 책이고요. 2024년도 총 호수 자료를 보게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전체 주택 대비해서 31% 밖에 안 됩니다. 뭐가? 아파트 호수가 어마어마하죠. 장난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토목공사 할 때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무진동, 무소음 공사를 하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사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공사비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육지 대비해서 공사비가 비싼데 굉장히 공급하는데 어렵다. 따라서 요 하나만 봤을 때는 엄청난 가격 폭등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제주도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걸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양극화가 된다고 할 만한 유의미한 수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두 개 중에 제주시가 더 크긴 하지만은 관광지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서귀포가 더 클 수도 있고 약간 비등한 관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 부분인데요. 연도별 인구 추이입니다. 26년도 3월달 기준으로 현재 제주도의 인구 수는 66만 3천 명이거든요. 2022년도에 67만 8천 명 최고치를 찍었다가 현재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좀 빠진 수준이잖아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제주도 아파트 사업할 때 201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60만 갓 넘었을 때인가 쭉 엄청나게 인구가 계속 폭등을 하면서 같이 더불어 땅값도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이 부분 가려놨어요. 그러면 과연 22년도부터는 어떻게 되었을까? 따라단 엄청난 폭락까지는 아니고 살짝 감소세에 있다. 최근 3년 동안 감소세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2024년도가 마지막 자료거든요. 최근 자료를 다시 보려면 월별 현황으로 봐야 됩니다. 이야, 그래프 보니까 장난 아니죠. 이거 뭐지? 거의 멸망전 수준인데 9개월 동안 대략 3,4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0.5% 정도가 줄어든 수준인데 숫자 보세요. 3,400명이 부동산을 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구 변수만 봤을 때는
굉장한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실제적으로 공급이 이겼을까? 인구가 이겼을까? 뭐 바로 까보면 알잖아요. 노영동에 있는 중흥 S클래스 시세 현황이거든요. 아, 이거 뭐지? 20년도, 2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쭉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장기 하락 추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서귀포 강정지구 중흥 S클래스거든요. 마찬가지로 7년 동안 시세 추이를 보게 되면은 약간 비슷하게 나옵니다. 노영동이랑 그죠? 한번 쭉 고점을 찍었다가 장기 하락 추세를 타고 있다. 형님, 누님들 수요 공급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적지는 못했지만은 일부는 제 책에 다 적어 놨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 나실 때 제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수요 공급에서 큰 변수들만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제주도에 한해서는 공급 부족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인구가 더 가격 결정력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 중에 한 가지 뭐 유턴 인구 요거는 뺐잖아요. 관광객이 진짜로 감소하는가? 2026년도 2월 달이랑 한창 코로나 때인 2022년도 2월 달 자료거든요. 아, 근데 이거 딱 봐도 뭐 글자 조그만 갖고 잘 안 보이잖아.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이것도 숫자랑 글자가 너무 많아갖고 잘 안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계 뭐예요? 관광객 총계입니다. 2020년 대비해서 26년도 어떻게 됐어요? 관광객이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거 뭐지?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제주도 한번 촬영차 갔다 왔잖아요. 공항에 사람들이 빠글빠글 한 거예요. 뉴스 기사에는 뭐라고 나와요? 뭐 제주도 관광객이 감소했다, 이제 사람 없다, 막 망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는 오히려 늘었다. 아, 이거 뭐지? 다 구라였나? 요거를 외국인이랑 내국인이랑 나눠서 다시 보겠습니다. 내국인, 네덜란드 국민 아니고요. 딱 보셔도 엄청나게 감소를 한 게 맞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13%가 감소한 거예요. 이게 상주 인구는 아니잖아요. 관광객이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들, 요식업들이 마이너스 13% 정도면은 사실상 그냥 다 몽땅 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형님 누님들 중에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고정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종사하는 인구들이 영향을 받아서 육지로 다시 유턴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개별 여행 부분, 그냥 뭐 혼자서 가는 그런 것들인가 봐요. 마이너스 6%. 사실 요거는 그렇게 큰 감소는 안 했는데 이 패키지 부분들 보세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2%.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갔잖아?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 돈이면은 동남아 가지. 그 돈 씨 동남아. 당연히 사람들이 동남아로 빠져서 패키지 부분은 엄청난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숫자 보세요. 외국인은 당연히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늘었냐? 아, 이거 뭐지? 4.7% 아니고요. 4,700%가 늘은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코로나 때 외국인들 못 들어왔잖아. 그래서 숫자를, 기준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2019년도 2월달 코로나 이전 연도잖아요. 총 외국인 관광객 수 소개는 37%가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 이 정도면은 뭐 부동산 가격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 사람들은 절반이 뚝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엔화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옛날 같지 않게 그렇게 넉넉한 사정이 아니거든. 중국인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뭐지? 50%가 늘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장난 아니죠? 한 달에 11만 명이 관광객으로 들어오고 있다. 기억나세요? 아까 제주도민 인구 수가 66만 명인가 그렇거든? 대충 통밥으로 찍어보면은 한 15%에서 20%가 도내에 중국인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 이슬람 난민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회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그 비율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찾아보시면은 15%, 20%면은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먹힌 게 아닌가. 홍콩을 왜 따로 집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도 50% 가까이 늘어났고 대만은 359%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호황이다 보니까는 국민들 씀씀이가 조금은 높아졌겠지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경성고등학교 인근, 어디요? 연남동 근처에 한때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중국 관광객들이 옛날에는 뭐 버스로 많이 왔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중국인 전용 면세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연남동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주변 식당에 가서 돈을 쓰냐? 제 느낌에는 한국인 매장은 잘 이용 안 하지 않을까? 총 관광객 수는 오히려 늘었지만은 내국인들이 운영하는 상업시설들은 힘든 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들 뉴스 기사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사하시던 분들 플러스 다른 분들도 같이 탈출하는 추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머지 부분들 까보면은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 좀 늘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좀 줄어들었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은 수요 요인 중에 대출, 금리, 기타 등등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 인구 변수만 봤고요. 현재 제주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관광객 감소 때문이다. 무슨 관광객? 내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반등이 가능할까? 우리 보통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돈이면은 동남아 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반등하기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공급 요인 중에서는 아파트 공급률만 봤었고요. 결론은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른 육지에 있는 지방 소도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지 뭐. 그나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어찌됐건 저찌됐건 오잖아요. 여기서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거고 나머지 지방 소도시들은 그럴 만한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공장도 요새는 문 많이 닫았고요. 농사로 먹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도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이 인구 부분은 제가 책에다가 원래는 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편집 과정 중에 좀 빠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따로 머리에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VOD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도 이제 슬슬 시작을 할 건데 그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딴 따라단. 이거 뭐지? 수도권 인구는 2020년도부터 보시면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인구가 폭등 중이다. 2020년도에 2,600만 명이었고요. 24년도에 2,630만 명. 대략 5년 동안 한 30만 명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구 인구가 얼마예요? 50만인가 100만인가? 그죠?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까 제주도 같은 경우 3,000명이 빠져갖고 현재 집값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 도대체 왜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고 있냐? 뭐 이거는 뻔합니다. 다른 뭐 경우의 수를 둘 필요가 없어. 회사가, 직장이 수도권에 계속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으로 이행이 되면서 오히려 지방으로 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던 것들이 다 경기 남부라든지 수도권으로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있으면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방금 제주도 케이스에서 보셨잖아. 관광객들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사람이 쭉 빠지잖아요. 다른 지방 소도시는 더 심각합니다. 아예 원래 애시당초 거기는 먹을 게 없었거든. 그럼 젊은 사람들이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되는데 편의점도 막 줄어들어요. 공공 서비스는 어떻게든 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로라든지 가스 계속 유지보수를 하겠지만은 생활 편의시설들은 아까 제주도 케이스랑 똑같습니다. 돈이 안 되면은 그 장사를 계속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은 기본적인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되는 수도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많이 몰리게 되면은 그런 공급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손익분기점이 좀 낮아져요.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게 돈이 더 절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인구가 쭉쭉쭉 몰려들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주거비가 좀 올라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수도권 공급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서울만 보게 되면은 전체 주택 대비해서 현재 아파트 비율은 60%.
이 정도면 꽤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2000년 이후로 준공된 아파트들, 이거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효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들 비율은 다시 따져보게 되면은 28%, 엄청나게 수치가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구랑 공급 두 가지 요인만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굉장한 상승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저의 인사이트들이 어디 있다고요? 예,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구매 링크는 아래쪽에 고정 댓글 참조하셔갖고 교보, 예스, 알라딘 요 링크를 타고 가셔서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